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용민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역시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된 속보인데요. 예. 예, 지금 오늘 사고 발생 15일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구조자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때 탈출하신 분들 예. 174명인데 예. 그날 이후로 지금 한 명도 늘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주 전 이 시간에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선원들 무전기로 대피하라고 지시할 수 있었다. 이런 제목의 경향신문 일면 기사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세월호 선원들이 탈출 후에도 무전기로 승객들에게 대피하라고 안내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들만 해경 함정을 타고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 선원들은 대피 안내 방송은 외면한 채 오전 9시 1분부터 40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서 청해진 해운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선원들이 퇴선할 때 대피 안내 방송이 가능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런 안내 방송 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직업윤리조차 이 선원들에게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직업윤리가 없었던 사람들 비단 선원들 뿐이겠습니까? 해경도 마찬가지죠. 잠시 후에 관련한 기사 소개하겠습니다. 예. 이런 의혹도 제기할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일부러 탈출 안내를 안 한 것 아니냐. 예. 예. 뭐 쉽게 예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예. 충분히 그런 의혹 제기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한겨레 일면에는요. 승객 탈출 안 시킨 승무원들 고의성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구속된 선박직 승무원 15명이 자신들이 안전하게 구조될 목적으로 승객들의 탈출을 일부러 지연시켰을 가능성을 지금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조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네. 본인들이 못할 수도 있으니까 구조가 뒤처지거나 예.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예. 수사본부는 승무원들이 해경 구조정 한 척만이 현장에 접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우선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승객들에게는 고의로 탈출 안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탈출 안내를 안 한 정도가 아니라 그 선실 안에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수사본부는 진술을 통해서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현재 적용된 유기치사 혐의 대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타실에 모인 승무원들이 자신들의 생還가능성을 높이려고 끝까지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가 한겨레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한편 한국일보는 세월호가 배가 균형 잡는데 꼭 필요한 평형수, 여기서 수는 물 숫자를 말하는 거죠. 배 밑바닥에 이제 물을 채워서 네. 배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그렇죠. 예. 사실 이 평형수가 있어야 보관성, 그러니까 배가 기울었을 때 원위치로 되돌아오는 그런 성질이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 1000톤을 덜 실었다. 이런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한국 선급에 따르면 세월호는 화물과 여객을 최대로 싣고 출항할 때 평형수를 1700톤 이상 채우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봤을 때 1000톤을 적게 실었다. 이렇게 짐작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평형수가 기준보다 적게 채워졌다면 화물 무게와 상관없이 배가 복원성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예.
예, 해경 쪽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실 현장에서 탑승객들, 예. 구조해야 될 사람들, 해경도 좀 이 구조 작업에 미적됐던 것 아니냐, 예. 이런 의심을 지금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2면을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배로 와도 70분인데 해경 잠수사 150분 지나서 도착했다. 70분이면 도착할 수 있었는데 그보다 2배 더 되는 15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수해서 왔답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통해서 짚어봤더니 이 도착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승객들이 있는 곳은 가지 않고 말이죠. 배에 묶여서 고정된 뗏목을 손으로 풀려 했단 말이죠. 잘 안 되니까 발로 차기도 했는데 이런 행동 2분에서 3분가량 이어졌는데 그래 놓고는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왜 객실 쪽으로 가서 탈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이게 미스터리라는 겁니다. 자, 앞서 거리 이야기 말씀하셨는데요. 예. 진도 팽목항으로 1시간 넘게 차를 타고 가서 다시 배를 타고 1시간이 걸려서 현장에 도착했다는 거 아닙니까? 해경 측은 그게 가장 빠르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목포에는 최고 38노트, 즉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는 고속보트가 비상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걸 타면 바닷길로 86km 거리인 사고 지점까지 1시간 11분 만에 도착합니다. 해경은 고속보트가 단거리 구조용이기 때문에 사고 현장까지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헬기는 왜 동원 안 합니까?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말이죠. 예. 일단 해경을 보면은 과연 이 사람들 승객들을 탈출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최소한의 직업 윤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예, 해경이 구조 매뉴얼조차 안 지켰다. 이런 기사도 있죠. 국민일보 8면을 보겠습니다. 해경이 전복 사고 발생 시 체크리스트 여기 항목대로 점검만 했어도 인명피해가 이처럼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체크리스트에는 승객 또는 선원의 퇴선 여부 파악, 구명조끼 착용 여부, 당시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해경이 처음 도착했을 때 매뉴얼대로 퇴선 여부를 조사해서 300여 명의 승객이 아직 배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선체 내부로 진입해서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해야 했는데 이 체크리스트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자, 이러다 보니 수많은 생명들이 이렇게 수장되는 그런 참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유족들을 통해서 그 공개된 동영상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장면만 보더라도 이러는 사이에 결국 학생들은 배 안에서 예. 나오지 말라는 그런 방송 듣고 네. 기둥만 붙잡고 기다렸던 거 아닙니까? 예, 한국일보 6면을 펴보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직전 가장 마지막으로 찍은 것으로 알려진 그 사진이 4월 16일 아침 10시 11분입니다.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배가 좌현으로 90도 이상 기울어진 이 시간에도 선실 기둥만 붙잡고 대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원고 학생의 첫 119 신고 뒤 약 1시간 20분이 지났고 해경이 출동한 지도 40분이 지나서 배 밖에서 구조가 한창 진행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예. 이 아이들은 구조 전혀 받지 못하고 그대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유족들이나 실종자 가족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번 사고 역시 인재라고 지적하는 이유가 바로 이 늑장 대응. 네.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생떼 같은 아이들이 뱃속에 있는데 구조도 안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정보가 다 있어요. 이런 해경이 다 있고. 예.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 어제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 공식 분향소죠. 네. 방명록에 뭐라고 적었냐면요. 예.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 이렇게 썼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을 진행하는 정치평론가 이강윤 씨가 어제 오프닝 멘트에서 했던 말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한 다음 방명록에 적은 글입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갑작스런 사고라고요? 이게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란 말입니까? 아니면 신호를 안 지키고 튀어나온 트럭의 치익이라도 했다는 겁니까? 정부 무능력으로 초동대처에 실패 수백 명을 몰살 수장시킨 사건 아닌가요? 대통령이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예고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맹질타를 했습니다. 예. 오래된 얘기지만, 예. 2004년 7월 2일입니다. 예.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던 말이 화제가 되고 있죠? 예, 경향신문 6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서 6월 22일 이라크 무장단체에 납치돼서 피살된 김선일 씨 사건을 두고 노무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겁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자국민이 실종된 지 20여일이 지나도록 정부는 상황 파악조차 못했고 외교부의 AP통신의 실종 문의마저 묵살했다. 김선일 씨 주검이 발견된 시각에 대통령은 외교부에서 희망이 보인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7년 12월 12일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 당시에는 마음이 아프다. 배 한 척의 실수로 온 바다가 오염되는 것을 보면서 정치가 잘못되면 온 나라가 재난에 빠지고 국민이 희망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예. 한 명, 천하와 바꿔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주 귀중한 생명, 김선일 씨 사망사건 참 갑자기 다시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 김선일 씨 한 명에 대해서도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된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예. 당시 한나라당 대표요. 300명입니다. 예. 지금은 300명. 예.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곱하기 300배 나쁜 대통령입니다. 예.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본인이 2004년 7월 2일에 했던 국회에서의 연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가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한다면 예. 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예.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다면 네. 의원석에서 이런 말이 쏟아지겠죠. 예. 너나 잘해. 예, 너나 잘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네. 뭐 사과 아닌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비판이 당연히 뒤따르고 있죠. 그 정기 국무회의 자리에서 장관들을 앞에 두고 앉은 채로 사과한 것에 대해서 내용과 형식 모두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일보 기사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3면 기사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부실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무능에 가까웠는데 그래서 실종자 가족을 비롯해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언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4일이 지나도록 말이죠.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적지 않았는데요. 예. 일단 국무회의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점, 사과를 했다는 점 이게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수석 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 앞서 3번의 사과와 마찬가지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자리이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간접적인 사과 전달 형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실종자 수색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5월 중순쯤 별도의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기정사실처럼 나오고 있지만은 사고나 희생자의 성격과 수습 과정의 혼란을 감안하면은 국민 앞에 직접 사과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한겨레와 인터뷰를 한 세월호 사고 유가족 대책위원회 유경근 공동대표가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의 국민은 국무위원뿐인가? 몇 천만 명의 국민이 있는데 겨우 몇몇 국무위원들 앞에서는 비공개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진정 이 나라 대통령,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 사과 안 받겠다는 얘기죠. 그 희생자 분향소를 찾은 자리에서 유족들을 만났을 때 사과를 했다면 뭐 그 사과에 뭐 한톨만한 진정성이라도 실리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국무회의에서 사과를 했단 말이죠. 예. 이게 무슨 사과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에 그렇게 좀 익숙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예. 웬고하니 10살 남짓 됐을 때부터 최고 권력자의 딸로 자라왔기 때문에 예. 사과할 기회가 인생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본인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고답적인 자세는 도무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정부의 행태 끝없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또다시 유족들 가슴에 비수를 꽂은 그런 일을 한 모양입니다. 예, 경향신문 오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합동분향소에서 만난 한 그 소녀의 어머니는 안산올림픽기념관에 있던 임시분향소가 화랑유원지로 이전한다는 소식을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접했다고 합니다. 아니, 유족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분향소를 옮겨요? 자, 그런데 이 어머니 말씀은 또 이렇습니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분향소 이전 소식을 죽은 아이들 휴대전화 카톡방에 공지했다. 바다에 누워있는 아이들에게 전화로 연락하면 도대체 누구 보고 받으라는 거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학교학적부에 분명히 학부모 연락처가 다 있을 텐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해도 너무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유족은 당국에서 나중에 다 해줄 테니 장례나 빨리 치르라, 이렇게 말해놓고 정작 장례를 치른 뒤에는 알아서 하라 라며 나몰라라 한다, 예, 이렇게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예. 아직도 90여 명의 실종자 가족들이 있는데요. 이분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에 대한 기대 사실상 접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실종자 가족들 정부에 대한 기대 접었나, 이거거든요. 예. 국민일보 7면 제목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그렇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자 조중동 일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인공입니다. 분향소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분향한 모습입니다. 동아일보는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모든 적폐를 다 도려낼 것이다. 조선일보 집권 초에 적폐를 못 잡은 것이 한이다. 따옴표 박근혜 대통령 말이었습니다. 예. 중앙일보 관피야 완전히 추방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언급 이랬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국정 쇄신을 기하려 할 것이다. 책임 있는 대통령의 모습으로 확고하게 이 위기를 기화로 해서 국난 극복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런 일면이고요. 예. 조중동은 이렇습니다. TV 방송들은 어떻습니까? 다르지 않죠. 경향신문 6면을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분향소를 방문하니까 방송통신 같은 이런 속보 매체들은 곧바로 기사로 이 소식을 내보냈습니다. 박 대통령이 유족을 껴안고 위로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포털 사이트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사 카메라들이 분명히 찍었을 분노하는 유족들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보도하는 한국 언론들이 불신받고 있는 이유를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대통령의 분향소 방문은 사실이지만 그 옆에 또 다른 사실, 즉 유족들의 눈물, 분노, 고함, 이런 것들은 TV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실종자 가족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기자들에게. 기사를 똑바로 쓰지 않고 정부 발표만 그대로 옮기는 기자는 필요 없다. 모두 나가라. 이렇게 말이죠. 다른 실종자 가족은 지상파 방송사는 모두 대책회의 현장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 들키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 대표회의에서도 기자 색출은 우선순위가 돼버렸습니다. 외신에만 인터뷰하는 실종자 가족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언론이 비판 기능은 잃은 채 속보 경쟁과 선정적 보도만 하려는 태도가 불신의 이유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한겨레 신문에 화풀이를 하고 있다는데 예. 이게 그 청와대 신문고에 올라왔다는 네. 예. 그 사건 청해진 해운에 예. 전직 직원이 청해진 해운 이거 심각하다.
올 1월에 이미 예. 신문고에 올렸었다. 임금 체불뿐만 아니라 이게 안전에 대한 대책이 없는 회사다. 이거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글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체불임금만 챙기고 나머지는 간과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어제 한겨레 신문에 실렸지 않습니까? 예. 기사를 쓴 기자는 최성진 기자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정수장학회와 MBC 사이에 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그 예. 기자. 그래서 이제 2012년에 민주언론상을 수상했던 그 최성진 기자인데, 청와대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자, 이 청와대 신문고에다가 이제 글을 올렸는데 말이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기사에 나온 민원인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청와대 신문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를 쓴 최성진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 이런 뜻을 표시했다고 어제 최성진 기자가 트윗에 밝혔는데요. 예. 자, 그런데 그 민원을 올린 그분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그런 데가 있습니까? 자신은 청와대에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청와대 신문고란이 없다라고 했는데 청와대 신문고란은 없는데요. 청와대 홈페이지 안에 국민신문고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빠져서 청와대에는 신문고가 없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예, 얘기한 겁니다. 민경욱 대변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냥 저 계란 풀어서 라면이나 드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민경욱 대변인. 예. 지금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도 이 여객선의 선령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30년 넘은 여객선이 많이 지금 운항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국내에 등록된 여객선 가운데 사용 연한이 30년을 넘은 배가 7척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항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해양수산부가 이걸 파악하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동아일보 8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해양수산부 선령별, 선종별 등록 선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된 여객선 224척 가운데 7척은 선령이 30년을 넘은 노후 선박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4척은 30에서 35년, 나머지는 무려 35년 이상이었습니다. 예. 현행 해운법에 따르면은 국내 여객선은 진수된 다음 30년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이명박 정권에서 20년까지만 쓸 수 있는 선박을 30년까지도 쓸 수 있게 이렇게 늘려 놓았던 거입니다.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노후 선박, 당연히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지요. 예. 오늘 조선일보 칼럼을 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외부 기고자의 글이긴 합니다만은 연안 여객선 이거 공영제로 전환하자. 이게 조선일보 칼럼입니다. 공영제 내지 준공영제가 연안 여객선 문제의 해결책이다. 육지의 도로 건설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듯이 연안 여객선 운영에도 국가 예산을 투입하자는 것이다. 국가가 적극 나서서 육지와 섬을 잇는 노선을 정비하고 정비가 잘 된 여객선을 투입하는 것에서 이 안전이 시작된다. 이어 외항선 선언 못지않은 우수 인력을 연안 여객선에 투입해서 국가의 기간 도로를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육지의 도로를 관장하듯이 해양수산부가 연안 여객선을 공공의 개념으로 관장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정립한다. 이래야 한다라는 거죠. 철도라는 대표적인 공공재를 어떻게든 민영화 하자. 이랬던 조선일보 아닙니까? 예. 오늘은 배를 공영화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전 때문에. 무리한 민영화가 안전을 해친다는 얘기는 철도노조가 그동안 누차 얘기했던 말인데 그런 얘기는 귀담아 듣지도 않고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배는 공영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민간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는 무슨 사고가 또 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조선일보입니다. 정말 참 이게 한 입으로 두 말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따위 신문이 다 있습니까? 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물론 외부 필진의 칼럼이기 때문에 본보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달려 있기는 하겠죠. 예. 예.
자, 기사 하나 더 살펴볼까요? 네. 예, 이런 제목입니다. 관피아 개혁, 관료에게 맡기면 무력화된다. 뭐 네.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스스로 개혁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바로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국정원 개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는 스스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 누구한테는 스스로 하라고 하고 누구한테는 또 외부 수술이 필요하다 이러고 있고 이 도대체 이런 이중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국정원 그렇게 그 자체 개혁 맡겼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간첩 증거 조작을 했어요. 이 나쁜 놈들이. 아유 정말 참 이런 사고나 위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없는 기본적으로 아주 저질 정권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권이 존속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수치입니다. 민주주의의 비극이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김용민 PD 더 흥분하기 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유 뒷골이 땡겨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연합뉴스와 YTN을 비롯한 언론들은 오늘 아침 북한이 사격훈련을 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는 국방부 발표를 속보로 받아쓰기 시작하더니 오후 2시 사격훈련이 시작된 이후에는 백령도 주민 대피령, 전투기 출격, 대통령 대응 지시 등을 긴박하게 전했고 YTN 등 일부 방송은 아예 뉴스 특보로 비중을 키우기까지 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중으로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 2개 지역에서 해상 사격 구역을 설정했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군 당국은 서해 5도 주민과 어선을 대피시키고 북한이 NLL 이남 지역으로 사격을 할 경우 강력 대응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속보를 전해드리면요, 북한이 이제 서해 NLL 인근에서 해상 사격을 조금 전에 이제 막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사격 훈련이 예고 없이 대규모로 실시됐다거나 그 포탄 등이 NLL을 침범한 경우도 아니고 북한이 우리 정부에 통보하고 실시한 사격 훈련을 언제부터 이렇게 비중 있게 다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SBS 뉴스 속보는 만인의 실수를 자아냈는데 자, 연평도 주민을 저희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지금 북한이 사격을 했는데요. 그쪽에서 총소리가 지금 들립니까? 아니요. 사격훈련을 할 시, 사격훈련을 해서 그 NLL 쪽으로 넘어갔을 시에 이제 대응 사격훈련을 한다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송영욱 씨도 대피소에서 저희와 전화 연결이 된 거죠? 저는 지금 그 대피소 가까이에 집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집에 있어요. 네. 자,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아무래도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쯤은 좀 마음 졸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긴장감은 있죠.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연평도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자꾸 긴장감을 조성하면 네. 좀 이제 경제 문제라든가 이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경계를 하게 되고 이게 방문을 꺼려하게 되는데 이런 분위기를 좀 조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제 국민TV 뉴스K는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정부 비판 여론이 비등하는 상황에서 북한 사격훈련 뉴스특보를 과연 누가 반길까 생각해보면 영문이 뻔히 드러납니다. 뉴스K는 사실상 관제 기사나 다름없는 오늘 북한 사격훈련 기사는 단 한 줄도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민께 죄송스럽다며 사과했습니다. 또다시 참모들 앞에서 사과의 진정성은 있는 것인가? 하지만 장악당한 언론, 대통령 사과만 부각하는데 이런 분위기를 좀 조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